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투 기출총정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함수의 극한 중에는 저번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거는 0분의 0 극한, 인수를 중심으로 하는 극한이었다면,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킬 겁니다.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떤 값으로 가서 0분의 0이 되는 극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극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더 씌울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가 되었을 때 함수 찾기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응용 형태의 문제, 자, 문장제 문제라 그러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일단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 fx라고 하는 거가 어떤 두 식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의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 자, 요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식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랑, 그 다음 자, 부등식으로 끼어 있을 때 요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극한에 대한 정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래서 보통 무한대 극한, 이 무한대 극한은 자, 0분의 0이 되는 극한은 인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무한대 극한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통 부정형이라 그러는데, 무한대 극한은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극한. 다시 말하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극한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어 있는 극한, 이런 극한, 두 가지 형태의 극한을 우리가 이제 무한대 극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일단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일단 한번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무한대 극한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차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차수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차수는 최고차수, 제일 높은 차수, 얘를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되게 세밀한 얘기가 되긴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최고 차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해버리고 최고 차수만 남겨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뒤로 가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합시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뭐 2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거면 x제곱이 제일 높은 차수가 되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부분에 되는 1차와 상수항을 제외시키고 2차인 부분만 떼내고 우리가 2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고 하는 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꾸어서 해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고 난 뒤에 이걸 바꾼 상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계산을 하는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경우에는 이걸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계산적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수, 사실은 뒤에 이제 우리가 함수 찾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최고차수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베이스를 깔아놓고, 자, 요 계산, 요 문제의 계산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무한대 극한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요 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인데,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되었을 때의 부등식, 특히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되었을 때의 부등식, 요 부등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요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되어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의 부등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차 수인 4x제곱과 4x제곱을 다 제외하고는 다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fx를 루트의 4x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경우에는 나중에 계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경우에는 두 번째 차수, 다시 말하면 최고차수와 그 다음 차수까지를 제외하고는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 이 fx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극한인데 무한대로 가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조임 정리라고 그래요. 조임 정리라고 그러는데, 극한을 했을 때 두 개가 특정 값이나 특정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조임은 사이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극한의 경우에는 fx를 이쪽에 왼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뭐 사실은 이 fx는 요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까지는 동일한데 더하기 1이냐 더하기 5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풀 겁니다. fx라고 하는 걸 뭐라고 두고 루트의 4x의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식이다 라고 두고 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 극한을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심을 좀 잡아놓고,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fx, 무한대 극한에서 fx는 뭐 실질적으로는 왼쪽의 식이나 오른쪽 식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명심을 해 놓으면 돼요. 자, 지금 주어진 식은 실제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한 식, 요 식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fx를 그냥 4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두고 풀기로 합니다. 자, 해이 없어도 괜찮고 여기 5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어진 문제는 요걸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요게 2x 마이너스의 루트의 4x의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하는 식, 자, 요 식을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것부터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래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2x라고 하는 것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의 루트도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그런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 아무거나 그럼 무한대 되고 무한대 된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진 않아요. 자,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최고 차수와 그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앞쪽에 있는 거는 x의 1차하고 개수가 2입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루트 x제곱이니까 x의 1차하고 루트 4, 2가 되니까 최고 차수와 개수가 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이런 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네 번째 문제에서도 똑같게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응용 문제로, 문장제 문제로 다룰 건데, 자, 요거는 실제로 계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요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요 놈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냐면, 분모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제일 높은 차수와 개수를 이야기를 해요. 요거의 두 마리가 분모에 생성이 되는 거고, 분자에는 넘버 2 빼기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중간에 왜 그렇게 된 일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거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에는 주도권 두 마리, 다시 말하면 2x가 가장 높은 차수예요. 요거에 두 마리가 생긴다는 얘기야. 2x가 두 마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넘버 2 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요 놈과 요 놈이에요. 요 놈을 루트 안으로 넣어요. 자, 루트의 4x 제곱이 될 건데,
자, 두 번째 차수입니다. 두 번째 차수. 자, 루트의 4x제곱 요 앞에는 두 번째 차수가 없어요. 그러면 0이라 그래요. 빼기에, 자, 요거의 두 번째 차수. 자, 마이너스 2x지, 그지? 요거를 뺀 거가 결론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한대 빼기의 무한대의 계산 현상의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가 4x가 되는 거고 분자가 2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답이구나 하고 바로 답을 체크할 겁니다. 2분의 1로. 그래서 요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에 2x 더하기 루트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하는 걸 생성을 시켜주고, 자,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합니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이런 꼴이 되십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일 높은 차수를 빼고는 다 무시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모에 왜 주도권이 두 마리냐, 다시 말하면 제일 높은 차수가 두 마리냐, 개수하고 합쳐서 두 마리냐면 다른 걸 다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차수가 낮은 걸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x라고 하는 게 두 마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분자를 봅니다. 분자를 보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데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제일 높은 차수에 해당하는 차수와 개수는 같은 상태예요. 저 앞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차수 넘버 2라 그랬지, 그지? 두 번째에 있는 차수에 빼기만 남아진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지는, 자, 요거는 분석입니다. 계산 분석이고 계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아, 얘가 분모의 주도권 두 마리와 분자에는 제곱을 했을 때에 넘버 2의 빼기가 일어나는 거다 하고 바로 적고 답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는 거라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는 뭐 시간 많이 안 걸리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대로 가는 극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특히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보다는 무한대 부분의 무한대의 차수, 제일 최고 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 찾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함수 찾기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인수를 중심으로 함수 찾기를 하는 걸 연습을 해 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무한대로 가는 거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적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문제를 보면 다함수 f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fx를 구해서 f1을 구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f1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fx가 한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베이스로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극한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x를 0으로 갈 때 fx를 하게 되는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뭘 만들 거다? fx가 어떤 놈인지를 찾아내는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인수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합시다. x가 0으로 갈 거예요. x가 0으로 가는데 x의 n제곱, 자, 아직까지는 n이 뭔지는 몰라요. 물론 1보다 큰 자연수일 테니까 어쨌든 1, 2, 3, 4 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x의 n제곱에 fx라고 하는 거를 국한을 했더니 4가 되더라. 자,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거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의 n제곱분의 fx가 4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소한 0분의 0이 되긴 할 텐데 이 fx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 fx라고 하는 요 놈 안에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한, 그리고 요게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 라고 한 건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깔아놓고, 자, 물론 x의 n의 인수를 갖고 있으면 xn 말고 다른 것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것도 갖고 있으면 실제로 집어넣어서 xn이 약분되고 난 뒤에 0 집어넣으면 4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니까 요거는 차후에 미정계수를 할 때 사용해 먹을 겁니다. 자, 그럼 자, 여기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요놈이에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에는 f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fx의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3배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놈인데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실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제일 높은 차수를 빼고는 무시할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제일 높은 차수를 빼고 무시할 거다니 일단 분모는 명쾌해요. 분모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는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놈이 최고 차수가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한대로 되어 있는 거는 특징이 우리가 1차 시에서 했던 함수 찾기하고 다른 게 다항함수 fx라고 줬지 얘가 몇 차식인가는 안 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는 글로 보면 이게 몇 차식인지를 우리가 제일 높은 차수를 빼고는 다 무시해버릴 거니 제일 높은 차수가 뭐다 라고 하는 건 알려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생각을 할 수, 다항함수라고 몇 차식인지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제일 높은 차수만 가지고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분모의 제일 높은 차수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단 우리는 n이 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말이야, 분자를 보니까 fx의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3x의 제곱입니다. fx는 몇 차식인지 모르지만 x의 세제곱이라는 놈과 x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는 눈으로 보이는 놈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눈으로 보이는 거니 예를 들어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최고 차수가 세제곱이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만 가지고 생각할 거고 뒤에는 무시할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x 제곱이야. 그러면 자, 얘만 가지고 생각할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는 fx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빼기로 없어져서 x제곱 차수가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세제곱인지 제곱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세제곱보다 훨씬 더 크다면 fx 안에 요 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를 할 거예요. 자, 케이스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n이 3보다 크다라고 봅시다. 자, n이 3만 되더라도 여기는 x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fx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차수가 뭐가 될 거다?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요 뒤에는 모르겠다. 그죠? 요 뒤에는 모르겠다. 왜? 무시해 버릴 거니까. 그죠?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는 뒤에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관계없다는 얘기니까 자, 요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높은 차수를 하게 되면 요게 3보다 크면 요 뒤에 있는 이 두 마리도 무시가 돼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fx를 해서 6이 나와야 되니 여기는 6배의 x의 n 플러스 1로 만들어져야 되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n 플러스 1제곱 차수니 fx 안에 x의 n 플러스 1제곱이 있어야 하고, 요때 앞에 있는 개수는 무시하고 난 뒤에 나누고 6이 나와야 되니까 6배의 x의 n 플러스 1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 자, 우리는 인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인수에 대한 얘기는 이 fx라고 하는 놈은 무조건 x의 n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자, x의 6배의 x의 n 플러스 1 다음에 x의 n제곱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n-1 존재할 건데, x의 n제곱으로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x의 n제곱으로 묶여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지 않냐야. 일단 x의 n제곱으로 묶어내고 나면 여기가 6배의 x의 n 플러스 1이니 6배의 x랑 어떤 숫자가 더해진 꼴로 인수가 되어 있는 거구나. 자, 이것도 똑같게 인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의 n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xn을 약분시키고 x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는 거니, 요 뒤에 더하기 k 부분은 더하기 4가 되겠지 않냐라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겠다? 자, 여기다 1 넣고 1 넣으면 10이 되는구나. 요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놈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제일 높은 차수가 뭐냐 했을 때 n이 3보다 클 때는 xn 플러스 1이 제일 높은 차수가 되는 거니, 됐죠? 제일 높은 차수가 되는 거니, 요 뒤에 있는 놈은 다 개무시해버리고 우리는 6배의 x의 n 플러스 1로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n이라고 하는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 그러면 x의 n을 묶어놓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로 생각을 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n이 2라고 칩시다. 자, n이 2라면 이게 x의 세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모 분자의 제일 높은 차수는 x의 세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릴 거라는 거지. 자, 3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해버릴 거라는 얘기야. 자, fx의 x의 세제곱 부분과 마이너스 4x 세제곱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제곱과 약분하고 난 뒤에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식 자체가 6배의 x의 세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이 되어야 하니, 이때는 두 번째는 fx라고 하는 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얘가 10배의 x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무시할 놈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 극간에서는 제일 높은 차수를 제외하고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 다 제외시키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요 인수관계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인수관계를 보면 n이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결국은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자, fx는 10x 세제곱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려면 여기는 x제곱항만 있지 1차 상수항은 없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이라는 인수를 빼고 생각을 하면 x제곱에 fx는 10x에 더하기 어떤 숫자 k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x제곱에 10x 더하기 k라고 하는 숫자라고 했다면 이걸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x제곱과 x제곱을 약분하고 난 뒤에 x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 이때 k는 4가 되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놈은 뭐다? 1 넣고 1 넣으면 14가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두 번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3보다 클 때와 n이 3보다 클 때와 n이 2일 때를 했으니 n이 1일 때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n이 1일 때 요때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n이 1일 때는 말이야 요게 x제곱이에요. 그러면 분자도 x제곱으로 되어 있는 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있으면 여기는 x제곱, 여기가 4x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니까 분모와 분자의 최고 차수가 달라요. 분자가 훨씬 더 커요. 이러면 6이라고 하는 값으로는 수렴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없어질 거다? fx에서 없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x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은 4x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4x의 세제곱이 있으면 4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하고 약분이 없어져 버리고 fx는 2차, 얘도 2차가 되어서 x제곱과 약분되면서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뒤에 더하기 3배의 x의 제곱까지가 붙어서 6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언뜻 봤을 때는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세제곱이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x제곱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fx가 x세제곱 부분을 없애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fx 안에는 4x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관계를 한번 가보자고. 자, 인수관계를 보면 n이 1인 경우니까 x니까 fx는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자, x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x항은 있으되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x라는 인수가 있으니 x를 묶어내버리고 남은 걸 보니까 4x의 제곱과 3x와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k라고 하는 글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이런 fx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분모분자에 xx가 약분되고 x에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돼야 되니까 요 뒤에 k는 플러스 4가 붙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의 1이라는 놈은 뭐가 되겠다? 1 다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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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으면 11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n 이꼴 1일 때까지만 우리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fx라는 놈은 지금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3번 케이스밖에 안 나올 거고 이때 f의 1이라는 게 10이 나오는 게 1번 케이스, 14가 나오는 게 2번 케이스, 다시 11이 나오는 게 3번 케이스가 될 거예요. 자, 세 개의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일 큰 값은 14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최고 차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최고 차수가 뭐다를 지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무한대로 가는 극한하고 탁 주면 좋은데 이걸 약간 틀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문제에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이용해서 최고 차수가 뭔지를 밝혀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에 따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한 극한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당함수 fx가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모양과 x가 1로 갈 때의 모양의 극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f의 2가 뭐가 되냐? 이때도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식으로 차수를 지정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수부터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방금 전에 문제를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제일 높은 차수만 빼고 우리는 무시해 버릴 거라 제일 높은 차수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고 하나는 x가 1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놈은 없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일 높은 차수를 지정하겠냐?
최고 차수가 기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fx는 인수 중심으로 갈 거예요. 인수 중심으로 갈 건데 이 인수 중심으로 가는 거에 최고 차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사용되어야 하는 인수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인수는 1차는 1개,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5차는 5개 이렇게 차수마다 인수들이 다 지정이 되어지는 개수만큼이 늘어나기 때문에 몇 차식인지를 알아야 인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이걸 인수 중심으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몇 차식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100번 x가 얼마라고 할 때 0분의 0의 극한을 주더라도 얘는 어떤 fx다, 몇 차식인 fx다 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x를 1로 갈 때야 0분의 0이 되어서, 자 분모를 보면 분모가 0이 되고 있으니 0분의 0이 되어서 우리가 인수에 대한 얘기, 요 얘기가 되는 거지만 0 플러스로 갈 때의 이놈은 사실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한대지? 자, 요 모양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x를 0 플러스로 보낼 건데 말이야. f에 x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역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야. 자, 우리는 x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이때 x분의 1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분모가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분모가 점점점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커지니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가 돼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 x를 0 플러스로 가는 요 극한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파악을 할 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파악을 하는 거니 이 상태로는 파악이 힘들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이렇게 x분의 1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극한의 경우에는 실제로 x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t라고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서 얘가 어떤 식이 되냐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줘요. 자, 그대로 한가 봅시다. 자, 리미트 지금 우리는 x 대신에 t분의 1을 치환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때 x를 0으로 보내면 t는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t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fx분의 1은 f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얘는 t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가 될 거고, 자, 분모분자에 양변에 t의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ft의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자, 요게 t 세제곱 곱하고 t 세제곱 곱하면 t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놈이 5가 됐다는 조건이구나 해서 치환이라고 하는 짓만 해주면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두 번째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자, 가지고 생각을 해 볼 건데,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뭐 한 번 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 분모를 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제일 높은 차수는 2차식이에요. 그러면 ft-t 세제곱이라는 게 제일 높은 차수가 t의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고, 요때 나누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t제곱의 개수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이냐면 t의 세제곱이 보여요. 이 t세제곱은 ft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으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아져요. 자, 높아지면 수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ft라고 하는 거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야. t의 세제곱 더하기 5t제곱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다음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해보는데, 자, 요거는 확실한 건 이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끔 하려면 실제로 이 fx라고 하는 거에 인수를 분석하고 난 뒤에 이 인수 분석된 걸 대입함으로 해서 3분의 1이 되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0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계산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이 fx라고 하는 게 어떤 폼을 갖고 있다?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폼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래야 x-1, x-1을 약분하고 난 뒤에 x에 1을 집어넣어서 3분의 1이란 값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결합합시다. 자, fx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t의 세제곱 더하기 5t제곱이라고 전개되는 형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fx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알게 됩니다. x-1에 일단 t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x세제곱을 나와야 되니까 x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요 뒤에 자 t제곱이 나와야 돼요. 자, 이차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차계수는 이렇게 곱한 거, 자,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합쳐서 우리는 5t제곱이 나와야 되니 더하기 6t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1 해서 5가 나오죠. 더하기 이제 상수항 k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fx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x-1과 x-1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집어넣어 보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3이 될 거고, 자,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7 더하기 k라고 하는 놈이 되는데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 결국은 k가 마이너스 6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되겠다? fx라고 하는 놈이 x-1에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fx를 찾았으니 f2를 구하려면 f2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x-1은 1이 될 거고, 자, 얘는 4 더하기 12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결국은 10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최고 차수 혹은 요 다음 차수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고, 0으로 가는 케이스, 0분의 0 케이스에는 우리가 인수가 뭐다를 알려주는 거라 두 개를 결합해서 fx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함수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 이쪽에는 실제로 이 함수 찾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고, 이런 함수 찾기는 메인으로는 인수를 중심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인수 표현을 기준으로 fx를 표현을 하길 거다라고 하는 게 제일 메인이 될 거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최고차수와 최고차수 계수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극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 물론 함수의 극한에서는 조금 더 쉬운 계산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인데, 이 함수의 극한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함수의 극한에서 약간 드문 편이에요. 아주 드물게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정리를 해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가 보통 우리가 문장제 문제 혹은 응용 문제라고 부르는 형태의 문제예요. 뭐 되게 이제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의 구성 문제,
다시 말하면 수식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수식화 문제, 수식화시켜서 어떤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정리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푼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 요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문제는 실제로 수투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수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 폼을 보면 최고차수의 개수가 1이고 두 점 A점과 P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차 함수의 P점을 T, T 플러스 2라고 잡은 상태고, 그리고 A점은 마이너스 2 X축을 지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AP의 길이,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 자, 요 길이랑 그리고 AQ의 길이,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 자, 요 길이를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극한을 할 겁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식구성 문제, 수식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수식화 문제는 AP라고 하는 길이와 AQ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서 AP라고 하는 길이와 AQ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한 걸 식으로 대입하면 요 극한은 뭐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무한대 가는 극한으로 계산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면서 수식화를 시키면 돼요. 자, AP와 AQ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AP는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AP도 T로 표시할 거고 AQ도 T로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AP부터 봐요. AP는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수식화가 돼요. 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와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T 플러스 2, T 플러스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1대1대 루트 2를 사용을 해도 되니 루트 2배의 t 플러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수식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 이 수식화는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식으로, 특히나 t가 무한대로 가면 t로 표현이 되어 있는 수식으로 표현해줘라 라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AP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AQ라고 하는 것도 똑같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Q를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Q점 말이야. 이 Q점이 요 2차 함수의 Y절편이더란 말이야. 자, 2차 함수의 Y절편이면 우리는 2차 함수를 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얘의 X에 제로를 집어넣어서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걸 해서 Q점을 구하고 AQ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fx는 최고차수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그래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거나 특히 우리가 하는 게 극한 쪽의 얘기지, 그제? 이런 극한 쪽의 얘기에 수2에서 x이면 인수입니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인수를 중심으로 구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게 2차 함수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 하나는 알아요.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2라는 인수는 있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를 몰라. 그죠? 그러면 다른 게 없이 여러분들은 요 인수만 구해내면 돼요. 그래서 fx를 인수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x 플러스 2라는 인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이 점이 뭔지 모르니 x 플러스 k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는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p점을 지나고 있으니 f의 t라고 하는 거가 t 플러스 2가 되는구나를 알아서 그대로 t를 집어넣어 버리면 t 플러스 2 이꼴 t 플러스 2에 t 플러스 k가 되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k라고 하는 게 1-t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겠다? fx가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t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Q점이라고 하는 거는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f0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배의 1-t가 되는구나 하고 알아요. 자, 우리는 수식으로 만드는 거니 이제 AQ의 길이를 구할 건데 말이야. A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 AQ는 자, 요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길이가 2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자, 요거 자, 음수로 보이니 양수로 바꾸면 2배의 t의 마이너스 1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다? 그냥 루트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배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구나. 자, 정리해보면 2의 제곱 앞으로 빼면 2 루트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되겠구나 하고 뭘 찾는다? AQ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수식화의 얘기이기 때문에 AP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수식화 시켜서 찾아내고 AQ도 찾아내고 난 뒤에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 그냥 될 거예요. 대입합시다. 자,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자, 루트 2배의 AP니까 AP 그러면 2배의 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자, 그 다음 AQ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2배의 루트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되는구나 하고 식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나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돼야 최고차수 t이고 개수가 2가 붙어 있어요. 최고차수 t 루트 t 제곱이니까 t이고 개수 2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먼저 2 곱하기는 앞으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 어떻게 한다고? 분모에는 주도권 2마리. 자, 이를 빼고 나면 주도권은 t일 겁니다. t라고 하는 거 2마리. 분자에는 넘버 2인데 자, 이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은 루트에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예요. 넘버 2는 앞쪽에 있는 거는 4t, 뒤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t입니다. 그래서 얘는 4t 마이너스 2t 하고 집어넣어줘야 자,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6이 되는구나.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응용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의 핵심은 사실은 이런 수식화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가 되겠다?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 찾기입니다. 함수 찾기는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는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최고차수와 최고차수 개수를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는 0분의 0이 되는 극한에서 음극한에서의 인수를 적용하는 것,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 수투 기출총정리 두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랫단 게시글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로 꼭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